4월 2일 월요일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출근길에 보니까 이제 서울에도 벚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주말쯤 되면 벚꽃이 한참 피고요. 내주는 벚꽃이 절정에 이를 걸로 봅니다. 자, 봄은 이제 지나가고 있는데요. 이 나라가 봄날이 좀 와야 될 건데 음동설안으로 가는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자, 오늘 아침에 보면 프랑스가 영웅을 기억하는 방식이라는 칼럼이 하나 나왔는데요. 아르노 벨트람 중령이라고 프랑스의 이 경찰이자 군 역할을 같이 수행하는 이 고위직에 있던 이 벨트람 중령이 지난번에 3월 말에 있었던 프랑스의 일종의 인질극에서 IS와 연관 있는 사람의 인질극에서 인질 대신에 자신이 들어가자마자 인질이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미혼모였던 한 여성은 이 석방이 되었고, 혼자 애를 키우던 한 여성은 석방이 되었고, 그를 구하기 위해서 들어갔던 사람은 숨졌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장례식이 국가장으로 치러지고 이 프랑스의 전현직 대통령이 모두 나와서 그를 기념했습니다. 그에 반해 KBS가 천안함을 추모하는 방식은 조롱과 의심과 혐오로 되었습니다. 이게 되는 나라하고 안 되는 나라의 차이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난주에 딱 일주일 전이죠. 시진핑이 김정은을 불러가지고 둘이서 이제 공작을 짰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이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하는 데는 한 일주일쯤 걸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서서히 가닥이 잡히고 있습니다. 일단 미국은 현재의 상황은 중국이 한국과 북한을 꼬대겨서 확실히 자신의 영역하에 둔다라는 부분이 지난주 이후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은 김정은에게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군사적 공격을 막아주고 경제적 압박은 내가 앞장서서 해제하고 경제적 지원도 해주겠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내 각본에 따라 움직여라 이랬고, 김정은이 왔다 간 직후 양재처 정치국원이 한국을 방문해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그 직후에 중국은 한국에 대한 사드 경제보복이나 문화교류 등을 풀어주는 듯한 쇼를 하고 있습니다. 남북한의 각각 당연한 부분, 즉 북한과 중국 간의 관계는 당연히 지금까지 중국이 북한을 먹여 살리고 막아주고 했는데 그 부분을 한번 확인해주고 재확인해줬죠. 남측에는 당연히 국가 간의 정치를 이유로 경제나 문화적인 보복을 가해서는 안 되는데 그 보복을 철회해주는 듯 생색만 조금 내면서 한국을 또 머리를 조아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은 시진핑이 나서서 트럼프에게 북한이 비핵화 의지가 있으니 사자 평화협정을 맺자라고 제안을 지금 했다고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김정은이 왔다 간 이후 지금 뒤늦게 나오는 이야기는 시진핑이 지난 3월 9일 트럼프와의 통화에서 비핵화와 관련해서 남북 미중 4개국이 평화협정을 체결할 것을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중국이 남북미 3국 정상회담을 대처할 사자회담 카드를 들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 G2, 미국과 중국이 직접 한반도 비핵화를 주도해 나가자고 미국 측에 제안을 했기 때문에 문재인의 한반도 운전자로는 사실상 이제 미국과 중국 양국에 의해서 폐기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 또한 한국이 최근에 친중 행보를 보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특히 김정은 방중 이후에 한국이 갑자기
고르디우스의 매듭이라고 비핵화와 그 다음에 평화체제를 일괄 타결하자고 이야기를 하다가 한국이 그 다음부터 입장이 슬슬 그 말을 하지 않고 고르디우스의 매듭이라고 불리우는 말을 하지 않고 말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북한의 핵을 공짜로 없애라 하면 되겠느냐. 이제 북한에 대해서 제재를 완화하고 단계별로 지원을 해야 된다 하면서 북중이 합의를 본 내용은 한국이 지금 따라가면서 추인하는 모양새를 지난주 중반 이후에 보이고 있습니다. 자, 시진핑이 이렇게 사자의 평화협정 부분을 제안한 데 대해서 트럼프는 시진핑의 말을 이렇게 답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시진핑이 이 사자 평화협정을 제안한 날은 3월 8일 미북 정상회담 발표가 있은 다음 날 전화통화가 이루어졌다고 이렇게 지금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하고 북한이 정상회담을 한다니까 시진핑은 다음날 곧바로 트럼프한테 전화해서 사자 평화협정 체결을 하자고 말했다는 거죠. 자, 이 사자 평화협정은 중국이 주장해온 쌍궤 병행을 좀 더 제한 제안으로 중국이 북한의 비핵화 프로세스와 한반도 평화협정이 같이 진행되어야 된다 하면서 그걸 쌍계라 했죠. 그래서 중국은 이 휴전협정을 종전협정으로 바꾸고 평화협정을 체결하는데 휴전협정의 당사자가 중국이니까 중국도 평화협정에 참가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휴전협정은 이 당시 조선 그리고 중공 그리고 미군 이 3자 간에 맺어졌습니다. 일부러 정전 65주년에 맞추어 오는 7월 26일 북한을 방문할 거라는 이야기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시진핑이 한국에 일을 좀 시켰더니만 한국이 부산을 떨면서 오버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너네들 빠져라. 내가 나서서 직접 수습한다. 라는 단계로 들어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시진핑의 사자 평화협정 카드는 이 남북미 3개국이 정상회담을 통해 종전선언을 하고 또 평화협정을 맺는 기존의 문재인의 구상과도 다른 부분입니다. 특히 문 정권은 생색을 내는 차원에서는 중국이 자신들을 도와주기만 하면 좋은데 이제 중국이 무슨 소리를 하냐. 우리도 한반도에 평화체제, 평화협정 종전선언의 법적인 당사자라고 치고 나왔습니다. 굉장히 머리가 아파졌죠. 중국이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에 당사자 권리가 있는지 좀 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청와대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74년에 북한이 미군 철수 조건부 남북 평화협정 제안을 하는 과정에서 중국은 정전협정의 당사국 권리를 북한에 위임했다고 이렇게 한국 정부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53년에 정전협정에 참가했다 해서 지금까지 그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한국 청와대 머리가 아파졌어요. 미국은 북한의 단계별 동시적 조치를 통한 비핵화를 받아들일 수 없다. 선핵 포기 후 보상 이런 리비아식 방법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과 미국 사이에 이 합의 절충점을 찾아주기가 쉽지가 않아졌습니다. 그래서 청와대는 지금 누가 해법을 내도 포괄적인 단계적 해법밖에 더 있겠느냐. 그래서 미국을 결국은 이 포괄적 단계적 보상에 대한 해법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알박기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 틀을 만들어서 남북 정상회담에서 미국을 거기에 가두어 넣으려고 지금 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제가 2부에 설명하겠습니다만은 한미 FTA 이 협정 서명 문제나 더 나아가서 환율 문제
주한미군 방위비 협상 문제를 들고 나오는데, 청와대는 이제 맥마스터 퇴임 이후에 볼튼과 맥마스터 같은 그런 이야기를 나누기가 어렵게 되고, 틸러슨 국무장관이 떠나버리고 난 다음에 국무부에도 조셉 윤이나 빅터 차 같은 라인이 다 잘려버렸습니다. 트럼프는 희한하게 한국과 통할 수 있는 미국 내 라인을 전부 다 쫓아내버렸어요. 이런 상황에서 청와대가 미국과의 어떤 협상 라인을 갖다가 지금 만들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 이 상황에서 미국은 기존에 2월달부터 자신이 독자 제재를 해온 북한에 대한 제재 부분을 유엔도 동참하라고 해서 중국도 자기들이 조금 양보해야 미국을 자신들이 생각하는 비핵화에 끌어들일 수 있다고 보고, 그래서 지금 이 국면에서 유엔 안보리가 북과 거래하는 중국 회사 등 49개 추가 제재 대상을 명단을 발표를 하는 일이 지난 주말에 있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 김정은은 이 미국 정상회담에 이렇게 승부수를 던지는 척 하면서 사실상으로 시진핑을 끌어들여서 시진핑과 이 모든 것을 합의를 해버렸습니다. 시진핑은 이제 외교적 자신감을 완전히 회복해서 자신이 한반도 문제의 주요 당사자라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자, 한국의 문 대통령은 미국의 선 핵 폐기 일괄 타결 문제에 대해서, 즉 리비아식 방식에 대해서 선을 그었고, 트럼프는 이제 화가 나서 휴전선을 지켜줘도 그 대가가 없다고 요 근래 이 미국의 각종 선거 지원 연설 등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상황에서 지금 이 북한에 대해서 계속 미국이 이런 식으로 협상에 말려 들어가서 시간만 끌게 되면 지난 25년의 실패를 트럼프 또한 반복하는 거다라는 이야기가 미국에서 나오고 있고요. 미국은 한국을 믿을 수 없다라는 말을 거의 노골적으로 내보이고 있고, 한국은 단계적 비핵화, 즉 북중의 이야기를 이행을 그대로 하되 시간만 좀 단축하는 방식으로 하겠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봤자 미국은 한국식 방법은 결국 북중에 호응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미국과 북한 간의 간격을 좁히려고 하지만 그 좁아진 간격이 나올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자, 이 칠판을 보면서 간략하게 지금까지의 상황을 좀 요약하겠습니다. 지금 북중 회담에서 김정은과 시진핑이 말을 한 부분은 북한이 이야기한 단계별 동시적 조치에 의한 비핵화, 즉 여러 단계들을 잘라가지고 살라미로 지금 잘라서 얇게 그때마다 1단계부터 한 100단계로 늘려서 동시에 북한이 비핵화를 향해서 한 발 내디딜 때마다 북한에 대한 제재 압박을 2개 없애고 경제 지원도 1개 얻어내는 것을 동시적 조치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북한이 최근에 이 핵실험 광구에서 사람을 절반쯤 뺐다. 그것도 단계 중에 하나일 거죠. 그래서 북한은 이런 단계를 만들어낸다고 하면 한 100개든 200개든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이 단계별 동시적 조치가 결국 김정은이 말하는 선대의 유훈이고, 이것이 북한이 미국에 전한 비핵화 의지라는 겁니다. 근데 미국에서는 지금 나오는 이야기는 이런 말들이 비핵화가 아니고 지금까지 해왔던 비핵화를 하지 않겠다는 말장난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중국의 의도는 쌍궤 병행, 즉 2가지 트랙, 투 트랙을 동시에 진행시켜 간다. 그래서 평화체제와 비핵화를, 그것도 단계별 비핵화를 같이 해 나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미국은 일괄 타결해서 선핵 폐기를 하는 부분을 지금 비핵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한국은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자르는 방식으로 이렇게 비핵화를 해야 된다. 그런데 미국과 한국의 차이점은 뭐냐? 미국은 북한이 말이 아닌 행동으로 비핵화를 곧바로 착수하는 거고, 리비아식으로 북한의 모든 핵, 그다음 핵원료, 핵시설 장비를 다 미국에 반납하는 것을 의미하고, 한국은 고르디우스 매듭을 자른다는 말은 일단은 이 비핵화와 평화협정을 맺겠다, 종전선언을 하겠다라는 것을 전부 선언을 한 다음에 말로 추후 실천하는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말하는 선언 후 추후 실천은 그야말로 말로 서명을 한 다음에, 말로 떠들고 서명을 한 다음에 실제 될지 안 될지는 전혀 알 수 없는 거죠. 근데 이마저도 지난주에 왕제처가 왔다 간 이후에 단계별 비핵화로 후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중국은 쌍궤의 연장선에서 사자 남북 중미가 평화협정을 맺자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한국이 주장하는 3자 평화협정과 큰 차이가 생겼죠. 중국은 거기에 더해서 북한에 대한 제재를 완화하고, 두 번째로, 세 번째로는 대북 지원을 하자라는 주장을 이야기하고 있고, 한국은 여기에 동조를 시작했습니다. 정세현, 문정인 등이 지금 공짜로 핵을 없앨 수 있겠느냐, 북한이 비핵화를 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이면 단계별로 제재를 해제하고 거기에 맞는 보상 조치를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을 지난주부터 노골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3부에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 간에 미국 대 남북 중 1대3의 대결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아베가 4월 중순에 미국을 방문해서 미국에 대해서 섭섭함을 토로하면서 북한을 저런 식으로 해결을 하면 큰 문제가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할 건데, 일본은 이 한반도 문제에서 러시아처럼 주변국에 속하지 당사자가 아니라는 것이 남북 중의 입장입니다. 자, 미국은 이렇게 1대3으로 몰려가는 부분에 대해서 화가 나 있겠죠. 당연히 남쪽은 그 출발부터 지금 생존까지가 미국하고 같이 해왔기 때문에 미국 편에 서고, 북한은 중국 편에 서서 2대2가 되어야 이게 정상인데, 한국이 지금 1대3을 만들어버렸다는 거죠. 북중 편에 붙었어요. 그래서 미국의 분노가 지금 표방되고 있는 부분이 한미 FTA 서명 연기라든지, 그 다음에 환율 문제를 한미 FTA와 병행해서 넣는 거라든지, 그 다음에 각종 통상 보고 오늘은 지금 농업 문제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되고 있다. 그래서 미국은 경제 문제로서 한국을 좋아서 한국이 북한 편에 붙지 못하도록 강한 압력의 단계를 높여가겠다는 거죠. 자, 현재 미국의 관심사는 한국 국민의 의지입니다. 한국 국민이 반미로 가겠다면 우리는 도리가 없다라는 부분이고요. 한국 국민이 미국과 더불어 가겠다는 친미가 있다면 우리가 이 문제를 끝까지 한번 밀어붙여 보겠다. 이 갈등 속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자, 이제 1대3으로 이렇게 미국이 몰려 있는데요. 이런 미국의 반격이 이제 시작이 될 겁니다. 이렇게 이제 본격적으로 미국의 반격이 시작이 되면 이 한국이 남북 정상회담에서 북한과 더불어서 중국이 원하는 지금 쌍궤, 체제 유지, 단계별 동시적 조치에 관한 한마디로 선언을 남북 정상회담에서 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미북 정상회담의 의제를 사전에 한국이 가두어 놓아 버리려고 시도할 거라고 지금 예측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미국의 대응의 하나로서 한국이 왜 갑자기 정권이 바뀌었다고 과거 DJ 노무현 정권보다 훨씬 심한 방식으로
이렇게 친북 친중으로 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국 정권을 지금 이렇게 좌지우지하고 있는 주사파들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에 착수했다라는 이야기도 지금 들리고 있습니다. 주사파가 뭐라서 갑자기 정권 전체가 동맹에서 완전히 배신국처럼 되어가고 있느냐. 이제 이런 부분들이 미국이 판단이 서게 되면 한국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한국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미국 방식대로 이 문제를 처리할 것인가. 미국이 최근에 시리아 문제에 있어서 완전히 발을 빼는 방식으로 가면서 2,000명의 시리아 주둔 미군을 빼는 방식까지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왜? 답이 나오지 않는 게임이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자,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답이 나오지 않는다면 미국의 이 결정은 매우 간단한 방식으로 갈 거라고 봅니다.